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지금 일본이 아주 큰 위기에 빠졌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일본은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다. 중국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스스로 절대 안전하다고 믿던 그 자만은 단 72시간 만에 붕괴했다. 중국은 70년 만에 가장 강경한 경고문을 발표했고 일본의 경제 지표는 연달아 추락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취소되었다. 결국 귤도산이라는 단어가 일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까지도 단 한 나라를 바라보았다. 오직 한국만이 이 사태를 멈출 수 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한 것인가? 일본 방송 자막에는 한국은 우리가 신경 쓸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가득했다. 출연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웃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까지 터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일본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인가? 그 시각 한국은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거대한 사건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장회일인이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25년간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연구해왔다. 센카쿠 충돌부터 대만 해협 긴장까지 이 지역의 모든 위기를 분석해온 사람이다. 시진핑 체제 초기 군사개혁 연구팀에도 참여했으며 중국에서 동북아 정세를 가장 정확히 읽는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일본 극우 정치인 이노우에가 생방송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이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동료 하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무시가 아니라 오만이다. 일본 언론들은 그의 발언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국 외교력 한계, 동북아 질서 미국 중심, 일본 주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호했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제 일본이 주도한다. 나는 그 반응을 보며 손에 식은땀이 맺혔다. 일본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긴급 기자 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중국 고위층 누군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다카이치는 방금 중국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경고한 금기를 깨버렸죠.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일본이 대만 개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외교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회의실 안강경파들이 즉각 반응했죠. 보복해야 합니다. 일본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제 머릿속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 순간 제 휴대폰에 긴급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움직였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장에 즉각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 왜곡이며 주권 침해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군요.
한국은 지금 국제사회의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주변국을 무시하고 도발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말이죠.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일본의 악성은행이 주변국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반성하고 이웃 국가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은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든 겁니까?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항의를 명분 삼아 일본을 공격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죠. 일본을 직접 때리지 않고 중국이 때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48시간 뒤 중국의 1차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발표했죠. 일본 여행 및 유학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합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들이 일제히 공지를 띄웠습니다. 일본 여행 예약 취소 시 수수료 전액 면제.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관광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일본 관광업은 버틸 수 없죠. 도쿄 아사쿠사 상점과 상인 인터뷰가 중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국 손님이 안 오면 우린 끝입니다. 오사카 호텔 예약률이 70% 급락했죠. 교토 면세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패닉 상태였죠. 관광업 줄도산 위기 다카이치 발언의 대가. 저는 그 보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72시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가 성명을 내지 않았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당사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보복도 없었죠. 그저 원칙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언어를 쓰고 있군요. 회의실 안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저렇게 침착합니까? 저는 대답했죠. 한국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은 항의했죠. 중국은 그 항의를 근거로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죠.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죠. 그것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다. 그 순간 일본의 패배는 확정됐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96시간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영화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죠. 다카이치의 더러운 목을 잘라버려야 한다. 세계 외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외교 금기를 완전히 넘어선 발언이었죠. 일본 내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단 하나의 문장이 중국과 일본의 전면 충돌을 촉발시켰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당교 회의실 그 다음 날 오전 9시 20명이 넘는 고위 전략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죠.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강경파 천위안 부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을 강타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 고려할 가치 없습니다. 일본만 집중하면 됩니다. 회의실 절반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천위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영우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독도 항의문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우리 외교부 성명의 근거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말이죠. 천위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변국일 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한국은 주변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의 기류를 읽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위안의 표정이 굳었죠. 바로 그때 보좌관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 있습니다. 그가 건넨 문서에는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비공개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었죠. 감정적 대응 금지 동아시아 안정 우선 중국과 미국의 반응 선제, 예측 과도한 확전 방지. 저는 그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한 고위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군요. 우리보다 먼저 상황을 읽고 있습니다. 천위안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였죠. 일본 유명 안보 해설자 사쿠라이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안보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다. 한국 외교는 변수가 아니다. 그가 6개월 전 방송에서 했던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 네티즌들이 그 영상을 파헤쳐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석이 더 정확했다. 우리 전문가가 가장 틀렸다. 한국 외교가 일본보다 침착하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죠. 강경파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할까요? 천위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부에서조차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군부 출신 장성 하나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정확도를 아십니까? 센카쿠 하에의 레이더 포착 범위, 정보 분석 속도 예측 정확률 모두 미국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천위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문장을 보십시오. 동아시아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건 우리가 내야 할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냈습니다. 한 고위층이 끄덕였습니다. 장 연구원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장은 우리 기준과 같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 무시파는 침묵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위안이 제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영우원 한국을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멈춰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높게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낮게 봤던 겁니다. 천위안은 대꾸하지 않고 사라졌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외교부가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악성 언행은 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됩니다. 독도 문제를 포함한 간접 비판이었죠. 한국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놀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들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움직였습니다.
일본을 직접 때리지 않고 중국이 때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중국은 그걸 모른 채의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따라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명분이 너무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이 지역의 냉정한 기준은 한국이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광업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 급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강타하고 있었고 미국은 침묵하고 있었죠. 그 모든 판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제25년 경력에 대한 첫 의심이었죠. 나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72시간 뒤 동중 국회가 불타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타오르기 직전이었죠. 중국 해경 무장선 4척이 센카쿠 해역 일본이 센카쿠라 부르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기관포를 장착한 대형 함정들이었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정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령의 12위 안쪽으로 깊숙이 진입했죠. 레이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기관포구가 일본 함정을 조준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죠. 저는 회의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중국 함정들은 90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죠. 일본 자위대는 발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발포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러서면 일본의 영토 주권이 무너집니다. 일본은 그 90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는 불야성이었죠. 긴급 회의가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다카이치는 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예상 바뀌었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자제를 요구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이 원했던 센카쿠는 미일란 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명확한 지지는 나오지 않았죠. 일본 언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이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일본 내부에서 다카이치 규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총리가 나라를 망쳤다. 관광업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안보까지 붕괴의 직전이었죠. 저는 베이징 회의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국 강경파는 환호했습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미국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들썩거렸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입니다. 90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국 외교부는 조용했습니다. 성명도 거의 없었고 비난도 없었죠. 그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90시간째 되는 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단 한 문장을 발표했죠.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우발적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겁니다. 회의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이 방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편도 없습니다. 오직 원칙만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발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문장과 거의 똑같았죠. 12시간 뒤 국무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우발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 역시 한국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판을 멈췄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국의 언어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할 말을 잃었죠. 한국이 제시한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원칙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들은 24시간 뒤 철수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회의실에서 강경파 천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한 문장이 전쟁을 막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공포를 통제했습니다. 일본은 공포에 삼켜졌고 우리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한국만 냉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침착한 나라입니다. 그날 밤 중국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한국 외교 분석의 정확성, 한국 중심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 필요. 강경파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 없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0시간 동안 동아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일본은 무너졌고 중국은 흥분했고 미국은 모호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국만 흔들리지 않았죠.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전쟁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은 한국의 한 문장으로 멈췄다. 한국은 공포를 통제했고 일본은 공포에 삼켜졌다.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국의 언어를 채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돌아오는 길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강연구원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멈추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직 원칙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언어입니다.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센카쿠 위기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일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사람은 없었죠. 오사카 도톤보리 상점가는 한산했습니다. 교토 기요미즈데라 앞 기념품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비명을 질렀죠. 우린 끝났다. 다카이치가 나라를 망쳤다. 엔화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나흘 연속 하락했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 다카이치 쇼크, 관광업 붕괴, 연쇄도산 우려. 저는 베이징 사무실에서 그 뉴스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일본은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유명 안보 해설자 사쿠라의 과거 발언이 일본 인터넷을 뒤덮었죠. 6개월 전 그가 방송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에서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한국 외교는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면 됩니다. 그 영상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죠. 한국 분석이 더 정확했잖아. 우리 전문가가 제일 틀렸네. 한국 외교가 일본보다 침착했다. 사쿠라이는 사과해야 한다. 사쿠라이는 방송 출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본 언론사들이 그를 외면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군요. 그날 오후 중국 전략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회의장에 한국 NSC 내부 분석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감정적 대응 금지 원칙 유지 확전 방지 중국과 미국의 반응 선제 예측. 저는 그 문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의 반응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경파 천위안이 얼굴을 붉혔죠.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기류를 읽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한고의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센카쿠 위기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반응도 없었고 과도한 성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원칙만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리가 덧붙였죠. 그리고 그 원칙을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채택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승리입니다. 한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위안은 입을 다물었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군부 출신 장성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영 의원 한국정보기관의 정확도를 아십니까? 센카쿠 해역 레이더 포착 정확도, 정보 분석 속도, 예측 적중률 모두 미국 다음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대답했죠. 이제 모두가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다카이치 규탄 시위가 벌어졌죠. 총리 퇴진 나라를 망친 다카이치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카이치 지지율 19% 역대 최저였죠. 일본 집권당 내부에서 다카이치 교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건드린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주변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하는 나라였죠. 한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공포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직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해야 한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광 붕괴, 엔화 폭락 총리, 지지율 추락 전문가 몰락. 모든 게 한국을 무시한 순간부터 시작됐죠. 중국은 한국의 항의를 명분 삼아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판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했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영우원 일보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고 중국을 자극했고 미국을 실망시켰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동료가 또 물었죠. 그럼 한국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EJ 지역의 기준입니다. 한국이 말하면 중국과 미국이 듣습니다. 그게 지금 동아시아의 현실입니다.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는 걸 말이죠. 센카쿠 위기가 끝난 지 2주 뒤 중국 중앙전략회의 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참석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군부 고위층까지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 저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발표자였죠. 강경파 천위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 연구원 한국을 중심 국가라고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주변국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부소장님, 한국을 무시하면 중국도 일본처럼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천위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업 붕괴, 외교 고립 총리 지지율 추락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같은 대가를 치릅니다. 한 고위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장 연구원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분석 정확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군부 출신 장성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그가 테이블에 자료를 던졌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센카쿠 해역 레이더 포착 기록입니다. 정확도 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성이 계속 말했죠. 한국 정보 분석 속도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한국 예측 적중률은 92% 이상입니다. 한국 군사 정보력을 무시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천위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한국은 센카쿠 위기 내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응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문장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고위층이 끄덕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우발적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문장을 우리가 채택했습니다. 미국도 채택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문장을 보십시오. 동아시아 안정이 최우선이다. 감정이 없습니다. 보복도와 없습니다. 오직 원칙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써야 할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썼습니다. 한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보복을 하지 않는군요. 한국의 언어는 우리 기준과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언어를 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경파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한 고위층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중국 외교 문건에 한국 어조를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한국 중심 전략을 재검토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승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패배감도 느꼈죠. 25년간 중국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천위안이 제 앞을 막아섰죠. 장영우원 한국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첨부소장님,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우리가 일본이 됩니다. 천위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 또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했죠. 한국 외교의 침착함을 일본은 배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중심국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조차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그 커뮤니티는 침묵했죠. 한국 무시 댓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분석이 우리보다 정확했다. 한국을 무시한 게 패착이었다. 저는 그날 밤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상대가 아니다.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다. 중국 전략가로서의 패배였습니다. 25년 경력에 대한 의심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긴자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오사카 관광 수익은 60% 급락했죠. 다카이치 지지율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집권당 내부에서 다카이치 퇴진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모든 게 한국을 무시한 순간부터 시작됐죠. 중국은 한국의 명분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중심축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부장성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장영우원 한국 군사정보력 브리핑 자료 보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센카쿠 해역 분석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함정 이동 경로 예측, 일본 자위대 반응 예측, 미국 개입 가능성 예측 모두 적중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죠.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중심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 또한 제목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직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자세였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략은 실패한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느낀 패배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센카쿠 위기가 끝난 지 3주 뒤 제 휴대폰에 긴급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먼저 연락했습니까?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의 의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센카쿠 이후 중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 달라고 했죠. 한국이 제공한 리포트는 미국 국무부 공식 문서로 채택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의존하기 시작했군요. 회의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동료들도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죠. 한 고위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분석을 신뢰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판단이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강경파 천위안이 얼굴을 찌푸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 발언입니다. 한국의 판단이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다. 한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 위안은 입을 다물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중심 동아시아 안정 전략. 저는 그 보고서를 즉시 다운로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핵심 문장들을 읽었죠.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안정 불가능. 한국은 미중 대립의 완충자이자 조정자. 한국의 외교 언어는 국제 표준으로 쓰일 수 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그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일본에서 또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였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 유출됐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의 불안정 요소다. 한국은 안정 요소다. 일본 언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 일본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미국에도 버림받고 있군요. 그리고 48시간 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동아시아의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다. 모든 당사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문장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센카쿠 위기 때 썼던 그 문장이었죠. 우발적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고위층이 중얼거렸죠. 한국의 한 문장이 미국 외교의 톤을 결정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언어가 이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날 두 번째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회의에서였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까지 한국을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명분을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한국의 언어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했죠. 저는 중국이 지역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문장이 미중일 모두의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한 문장이 미중일 모두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죠. 나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도 변수도 아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사 봤습니까? 한국 외교 특집입니다. 저는 즉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한국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센카쿠 위기에서 가장 침착했다. 한국의 외교 언어가 미중 모두에게 채택됐다. 한국은 EJ 지역의 안정자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일본까지도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회의실에서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한 문장이 미중일 모두의 기준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을 의존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미국에도 버림받았다. 나는 오늘 한국을 두려워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의 중국 전략가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아시아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죠.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는 걸 말이죠. 센카쿠 위기가 끝난 지 한 달 뒤 긴급 화상회의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참석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호주였죠. 주제는 동아시아 안정 메커니즘 구축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이 회의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6나라 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미국 국무부 차관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본 외무성국장, 한국 외교부 차관부, 대만 외교부, 차장 호주 외교부장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말하지 않았죠. 중국 대표도 침묵했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일본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고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원칙입니다. 회의장 공기가 즉시 바뀌었죠.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확전 방지 우발 충돌, 최소화 지역 안정 회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공통 목표여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오직 원칙만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한국과 우리의 입장은 같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말에 즉각 동조한 겁니까? 중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표의 제안은 합리적입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전율했죠.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당사국은 일방적 행동을 자제합니다. 둘째, 분쟁 발생 시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합니다. 셋째, 제3국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미국 대표가 또 끄덕였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중국 대표도 동의했죠. 이해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이 회의의 기류는 한국이 만들고 있다. 호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우발 충돌이 발생하면요?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당사국은 24시간 내 반응합니다. 확전을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때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죠. 일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일본은 존재감이 사라졌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국이 초안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동의했습니다. 중국도 동의했죠. 48시간 뒤 각국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중국 초안은 강경했습니다. 미국 초안은 중간이었죠. 일본 초안은 뒤늦은 변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절제 원칙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문장이 채택될 겁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중국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초안이 가장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가도 좋습니다. 미국 대표도 동의했죠. 우리는 한국 초안을 지지합니다. 일본 대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기대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회의실 강경파 천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문장으로 합의문이 작성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 초안을 택했습니다. 천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동료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에 서는 순간을 봤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25년 경력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문장이 합의문이 됐습니다. 한국의 원칙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한국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 지역의 중심이다. 한국이 말하면 중국과 미국이 듣는다. 일본은 존재감조차 없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아시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한국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날 세 번째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회의에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한국을 의존할 때였죠. 세 번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말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는 걸 말이죠. 화상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최종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절제 원칙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 한국이 제안한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대로 채택됐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일방적 행동을 자제한다. 분쟁 발생 시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 우발적 충돌을 최우선으로 방지한다. 모두 한국이 제시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군요. 회의실 동료들도 같은 표정이었죠. 강경파 천위안조차 침묵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중앙당교에서 긴급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고위층이 직접 참석했죠. 저는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동아시아 합의문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모든 원칙이 채택됐습니다. 중국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초안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초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완벽한 외교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의 언어가 이제 이 지역의 기준입니다. 고위층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략은 실패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중국 외교부 내부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중심 동아시아 전략이었습니다. 핵심은 분명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축이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전략은 실패한다. 한국의 외교 언어를 참조한다. 나는 문서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 합참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전 세계가 술렁였다. 한국의 안정적 외교가 동아시아를 살렸다.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한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나는 그 발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미국마저 한국을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 외교부는 완전한 혼란 속에 빠졌다. 전문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들의 결론은 단순했다.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한국 외교에 뒤처졌다. 한국을 다시 보아야 한다. 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전율했다. 일본조차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 12%로 추락한 뒤 사임했다. 일본 언론은 냉정하게 보도했다. 한국을 무시한 오만이 다카이치를 몰락시켰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중국은 한국을 중심축으로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리더십을 채택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다 무너졌다.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기록을 남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도 주변도 아니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적었다. 한국은 이 지역의 중심이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국가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다. 나는 평생 첫 패배를 인정한다. 그 패배의 상대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었다. 바로 한국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25년 경력이 한순간 무너진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경외심도 느꼈다. 한국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은 공포에 무너지지 않았다. 한국은 오직 원칙으로 움직였다.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자세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는 여전히 한산했고 베이징은 한국을 분석하느라 분주했으며 워싱턴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장영우원 한국대사관에서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춘 뒤 답장을 보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니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한국이 기준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퇴근길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다. 중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했다.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사실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25년 경력의 패배는 쓰라렸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국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시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